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자신만의 일인 창직.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또 만들어내고 있을 텐데요. 오늘의 창직 실장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어딘가 숨겨진 내 마음. 그 마음속으로의 여행 의도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다. 드라마 심리상담가 최대현. 그발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대사회가 감성사회로 변모하면서 심리치료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극과 같은 드라마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심리교육을 하고 있는 드라마 심리상담가, 한국드라마심리상담협회 최대현 회장 모셨고요. 그리고 크레벤 지식서비스 조양우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드라마 심리상담가 어떤 직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이제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적 방법으로 사람들의 어떤 심리,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적인 어떤 그 방법들을 제공을 이제 해주는 것들을 통칭해서 드라마 심리 상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역할극이라든지 네네. 심리 상담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드라마 심리 상담이라는 얘기는 조금 낯설어요. 예,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먼저 네, 많습니다.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드라마로 관련된 영역이 크게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는 그렇죠. 또 두 번째 이제 소시오 드라마라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예. 방법이 있고 네. 또 많이 들어본 이제 역할극.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이제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연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연극이라는 형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극 치료, 즉 치료적인 목적으로 연극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생소한 용어일 건데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이제 텍스트들을 가지고 그 드라마틱하게 이제 작업을 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치유적인 목적을 달성. 크게 이제 이 6가지 드라마가 이제 각각 특징도 있고 또 모든 대상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네.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협업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유연하게 쓰는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드라마 심리 상담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만들었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야가 다양한지 몰랐어요. 네. 영역이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협회를 설립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각각의 다 장점들은 다 있는데 모든 것들은 완벽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기법들마다 또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게 역할극을 쓸 수는 없죠. 이제 역할극은 건강한 사람들이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쓴다면은 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역할극만 가지고 모든 대상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 각각 필요한 대상들에게 우리가 병원에서도 보면은 그 병원이라는 명칭 아래에 여러 가지 뭐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 나눠지듯이 이 드라마도 이제 그런 형식의 특징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한 묶음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드라마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협회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요즘에 이 정신과 상담 쪽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죠. 피부로 느끼시나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2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보여지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예전에 굉장히 묵고 사는 막 생존 중심의 사회였을 그렇죠. 때는 사실 마음을 돌볼 여유가 이제 거의 없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들의 한몫이기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누구나 어떤 환자라기보다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 문제의 보편성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사회적인 또 그런 영향을 또 미쳤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회입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는 병리 사회다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과도하게 지금 이 심리 분야에
저 양적 팽창, 내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달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적인 성장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담 쪽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죠, 대표님. 특히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직을 지금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대학에서 진행을 해보면서 보면 네, 지금 자기가 가진 전공 분야를 가지고 진출을 했을 때 예, 그 진출한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한 10년 전, 심지어 이제 100년 전 이미 만들어진 직업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당연히 하고 있는 사람이나 많겠죠. 그렇죠. 뭐. 경험자들도 워낙 많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분야를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예, 특히 융합했을 때 쉽게 접근하는 분야가 코치, 그다음에 컨설팅, 상담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도구가 많아졌다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심리 상담 분야도 많은 다른 뭐 미술, 음악, 그다음에 드라마, 그다음에 뭐 텍스트, 그다음에 다양한 또 교육 기법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성공을 꼭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많이 팽창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이제 또 창직 과정이 네.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학생들에서 이제 많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 창직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많죠. 들어갑니다. 네. 이제 어떤 상담까지 들어가는데 여행에 대한 상담, 네, 그다음에 다 상담을 붙이는군요. 네, 다 상담을 붙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에 대한 역량, 그다음에 그것을 익히고 훈련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이제 많은 기관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제 아이디어니까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현재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가 또 상담이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조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좀 병리 사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참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러게요. 좀 폭발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수요는 급증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적합한 전문가들의 인력 풀들은 아하. 또 충분치 않은 게 하나의 이제 아주 독특한 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또 이쪽 분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가보면 뭐 한 학회 하루에 그 수련생들이 아마 3,000명, 4,000명씩 굉장히 모이는 많네요. 예 그런 학회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또 전문가를 찾으려면은 네.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것이 아주 이제 좀 굉장히 모순된 상황인데 예. 이것이 앞으로는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 관심은 많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적절하게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준비가 네. 되어 있고 또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막상 관심은 많은데 뛰어들지만 굉장히 준비 없이 그렇군요. 뛰어들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90% 이상이 된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데 전문가는 부족한 현실이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뭐 우리가 옛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이제 노를 젓지 않고 있다면 물이 들어오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제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 이제 수련생들을 맡거나 이래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슈퍼비전을 좀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게 네. 항상 그 현장에서 좀 느끼는 좀 안타까움들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도 뭐 우리가 비거나 내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작년에 예. 안산의 그런 세월호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네.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사실 집단 트라우마 사회거든요. 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뭐 재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떤 우리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나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고통의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숫자 사이죠. 네. 모든 게 숫자로 정리가 됩니다. 예. 몇 평에 사냐, 월 수익이 1등 해야 얼마냐, 되고, 그렇죠. 신체적인 외모에서 키가 얼마냐, 맞아요. 허리 사이즈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네. 학력 또 결국 숫자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진짜 물질적이고 변할 수 없는 형태적인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숫자는 비교가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고 그냥 비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좌절감이 이제 맛볼 때 사람들은 걔네들이 이제 병리적 특성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강팍한 거. 즉 정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네. 죽느냐 죽이느냐. 그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아이고.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힘 약한 사람, 힘센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네. 그런데 서열 사회는 어쩔 방법이 없죠. 예. 제가 예전에 또 모 외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부모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중학교 때는 1등, 2등을 아마 했을 것이다. 근데 이 학교에는 누군가가 200등을 해야 된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는 한 학년에 200명인 학교였는데 네. 그 누가 200등을 할 것이냐. 그럼 그 아이에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200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200등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정신 건강을 잘 챙겨주세요. 노력하라 소리 더 하지 말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 노력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네. 노력하지 않으면 비난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게으르다고 그러고 네. 뭔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린 충분히 해도 이 서열 중심의 숫자 사회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빠져들게 되고 굉장한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심리 쪽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우연찮게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저는 이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이요. 예. 오. 근데 딱히 그런 포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원래 연극을 좋아해서 하기보다는 연극이 좀 멋있어 보여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출발이 이제 저의 그 어떤 열등감, 뭘 좀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연극을 시작을 했었고, 저는 또 연극 배우를 지망을 하지는 않고 연극 연출을 지망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또 더 멋있어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연출이란 건 뭘 만들고 그렇죠. 그 멋있어 과정에 보이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네. 또 그 연극 배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성장 과정 여러 가지 열등감들을 네. 좀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근데 어떤 열등감을 가지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없을 것 저는 같아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세요. 네.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오. 건축 일을 하셨는데 네. 옛날에 이제 집장사 뭐 이런 하시는데 집에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로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러 오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이제 실업계를 갔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없어진 학교인데 네. 대구에 이제 대구 상구라는 데를 어. 그 이제 야간을 갔었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네. 추산도 해야 되고 부기도 해야 되고 그 이제 거기 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 졸업하면 은행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 하던 학교였어요. 네.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나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취업은 가능한데 네. 그래서 이제 딱히 학교를 그만둘 명분도 없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방송반에 있으면서 이따가 그때 제가 이제 왼쪽 시력이 좀 약했었는데 네. 공에 맞게 되면서 시력을 이제 잃게 됐습니다. 왼쪽에. 아, 예, 그래요? 자안에 이제 실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상 그때 제 꿈은 중앙정보부 요즘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그 유명한 스파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이제 아이들 같은 꿈이었죠. 네. 근데 군대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 그만두고 뭐 좀 구두 닦는 내 사촌한테 가서 이제 가출도 해보고 이따가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언뜻 연극 포스터를 보고 네. 저거 멋있어 보인다. 무슨 친구들한테 좀 우쭐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출이라는 게 이 사전적 의미가 정확하게는 이제 몰랐지만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4살에 이제 서울을 이제 왔었는데, 네. 그때까지 직업이 무려 한 50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많은 경험치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은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장이었던 거죠. 돈벌이 수단. 네.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뭐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음. 이제 공연이 있으면 또 안 하기도 하고 뭐 그 과정 중에 뭐 하여튼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녹록지 않았죠, 또그 바닥도. 네, 그런데도 좀 좋았었어요. 아, 좋아하는 왜냐하면은 일이었구나. 나를 드러내 보이고 예. 특히 이제 무대에 막이 올라가면 연출가가 할 일이 딱히 없습니다. 네. 내가 해놓은 결과물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음. 거기서 오는 굉장히 희열이라 그러나? 아. 예. 그렇죠. 개입할 수 없는 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최선의 노력만 기울이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을 와서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일을 하면서 실험극단에서 뭐 연출 워크숍도 좀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험극단에서 연극 연출을 하려면은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크숍을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연출을 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공부까지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일인가? 갑자기 의문, 예. 회의감. 네. 예, 이제 왜냐하면은 직업으로서에 대한 회의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었고 그렇죠. 연극이 사실 어렵죠. 네네. 지금도 여전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그런 청소년 시기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수도원에 잠시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참 다양하죠. 예상치 못한 예, 얘기들이 예, 나오고 예. 있어요. 제가 그 수도원에서 이제 지원자, 아. 그 정식 수도자가 되기 전 단계에 이 사람이 이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수도원의 배려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연극도 좀 더 공부하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 이것이 이제 그런 수도원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이제 살레시오 수도원이라고 이제 아주 저를 잘 그 성장시켜준 이제 그런 과정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치면서 이제 가출한 아이들 대상으로 연극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죠. 아. 그러다가 이제 이쪽 분야에 좀 더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공부가 이제 좀 더 필요한 시기였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24살에 검정고시를 이제 25살에 음. 제 모교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하고 이제 저는 공부를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실천을 하고 학업을 선택했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또 그 교육이라는 형식이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가방끈이라 그러기도 한데 속칭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또 서울시에서 한 또 10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 생활도 하셨군요. 예. 그 목적이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제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안정된 직장에서 주는 이제 사회복지과로 들어가셨나요? 예,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이제 도봉구청이라는 데 근무를 이제 하고 뭐 서울시에도 좀 잠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사회복지라는 게 진짜 빈곤 또 사회적인 이제 취약계층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임상 쪽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관심 공무원이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심 공무원은 공무원? 네, 요즘 네. 뭐 관심 사병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뭔가 부적응적인 공무원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네. 그 일반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집단 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어. 한부모 가정들 그다음에 또 그 노인들이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죠. 그분들에게 그 심리적 프로그램도 지원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드셨네요. 예, 저는 아주 그 상사에게는 그랬지 뭐 그 이래 호의적인 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직원의 업무였는데 예. 또 다른 자꾸 일을 다른 걸 하니까 예, 통제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예. 통제가 안 되는 직원인데 음, 그렇다고 또 업무를 또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 자랑 네. 같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장관상을 한 3번 정도 어머. 수상을 받았는데 대단하세요. 대부분 상사가 추천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논문을 내거나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정말 좋아하니까 빠져드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뭐 결혼 생활도 유지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좀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40에 퇴직을 하면서 네. 이제 학교에 좀 몸도 담기도 하고 뭐 S모 학교라든지 이제 뭐 이런 학교에 그 교직을 또 한 10년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분야를 이제 임상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2년 전부터 네. 이제 프리랜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이제 시작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네.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은 80년도부터 시작을 80년도가 아니라 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몸소 실천을 하신 것 같고 예. 내공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의 결정판이라고 네,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 왜 이 일을 하세요? 왜 이 일을 오래 갔을 때 저는 이 일은 나에게 직업이자 직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이제 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업이라는 개념에서 예. 내가 진짜 그 하고 싶다라는 거, 음. 누가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래 됐을 때 저는 이제 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은 직장은 사실 수천 수만 가지죠. 그건 어떤 걸 선택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을 거쳐왔지만 항상 저는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이 업이라는 개념에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 이제 도구였었고. 그렇군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 심리 상담가를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이코 드라마로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연극을 하다가 예. 이제 이것이 주는 또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또 치료의 대상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교육적인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런 그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 기업 교육도 사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죠. 그렇죠. 들으라고 하니까.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 어떤 형식이 이제 당겨지는 것들인데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덜 노출하고 이 교육적인 목표를 또 달성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뭔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 그 형식들의 장점과 또 제한점, 저는 이걸 약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계들이 다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에 의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한 묶어봐야 되겠다. 각각의 특징들을 다 살려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람과 이제 임상적인 경험들과 나름대로 이제 문헌적인 노력들이 네. 하나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드라마 심리 상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결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치료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지 않는 게 그래서 드라마 심리 상담가지 드라마 심리 치료가가 아니군요. 네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치료라는 말은 굉장히 전문가가 누군가에게 그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뭔가 그 사람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거나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중단시켜주는 의미죠. 우리들이 예.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럼 나는 뭘 했느냐는 것들이죠. 약을 먹고 누군가 처방해준 걸 먹는 거라면 굉장히 네. 수동적이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들은 매번 우리가 병 생길 때마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저는 이걸 치유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드라마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치료이기도 하지만 치유적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적 목적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담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모든 것들이 다 상담이죠.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네. 말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과정.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들, 콜센터 이런 것도 다 상담입니다. 예. 상담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로 심리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영역인데 그 상담의 드라마. 내용에는 교육적인 것들도 있고 네. 치료적인 것들도 있고 예. 치유적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용어를 드라마 심리 상담이라고 가자.
라고 하는 어떤 그 결정을 이제 하였습니다. 네.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프리랜서 생활 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제 올 7월이 이제 2년 됩니다. 어떻게 순탄대로를 가고 있는지 주변에서 좀 걱정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이제 궁금하네요. 직장을 그만둘 때 항상 걱정을 했죠. 그럼요. 다 안정적인 직장들을 이제 그만뒀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한 거는 나가라고 한 직장을 한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밀려난 직장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예. 대부분 다가 굉장히 저를 감사하게 잘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만두냐, 좀 휴직을 그랬을 것 주겠다라고 같아요. 네.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또 특히 공무원 그만둘 땐 제가 이제 40에 그만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의아하죠. 관심 공무원이라고 해서 진짜 별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제 업에 대한 관심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직장들을 선택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내가 내 업에 맞다면은 저는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네. 저는 직장은 하나 이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만류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끼리 네. 저는 이제 그 모 학교에 대우 전임 강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학교들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전문가라면 누구에게 주는 돈을 받지 말고 그저 네. 월급쟁이를 하지 말고 네. 스스로 2년을 예전 수준 이상으로 먹고 살면 그 사람은 전문가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전 수준 이상의 이상으로. 예. 어려운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전문가가 되기는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는 있어요.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는 참 많은 도움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심리 상담가의 분야가 굉장히 많죠. 큰 것 같은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로 따진다고 하는데도 제가 수치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하고 회장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실제 그 사회복지 쪽을 하는 분야를 보면 네. 이제 이론 분야가 있고요. 네. 실천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론 하시는 분들이 적용까지는 가세요. 대부분 보면. 근데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실천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채용하시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론해서 적용해서 그냥 뭐 치료라든지 근데 상담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만 그걸 정말 실천적으로 어떤 실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현재 국내에서 필요한 규모는 네. 실제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본다면 진짜 심리 상담의 분야에서 네. 정말 실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어떤 행동, 그러니까 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국내 규모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체될 인원까지 대상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블루오션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협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협회 설립,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지금 그 조영아 대표님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게 갑자기 마음에 드세요? 더 마음에 들어지는 게 네. 사회복지를 굉장히 잘 깨뚫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 굉장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주로 뭐 복지관을 많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그건 아주 지엽적인 분야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이론 전공 교수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임상에 대한 이해도들이 사실 이런 말이 들으면 좀 어떻게 좀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네. 과연 실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교수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공부조에 관련된 현물을 돈을 주는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학교 공부도 제한적으로 시키고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돈도 주고 다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들이죠. 여전히 맞아요.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죠. 즉 이것이 뭔가 하면은 심리적 자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가 거의 이제 감가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심리 상담은 또 사람들이 또 마음만 또 건강해서는 또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또 마음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너무 따로 논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고립된 지금 그 학문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뭐 좀 그 너무 지나치게 영역이 경직화되어 있다라고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실천과 관련되어서 좀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때 저는 이제 학회를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학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나는 이것을 직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이 한 10몇 년 전, 20년 가까이에 그때 공부하던 수련생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예.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고민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용기가 있네요. 그 당시에 저 수련 동기가 이제 20몇 명인데 네. 이걸 프리랜서 하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입니다. 오. 나머지 사람들은 없어졌거나 네. 다른 일에 종사를 하거나 물론 저 나름대로 이제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이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학문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존 방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중요하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요즘 보통 이제 이런 심리 상담과 관련된 교육들이 그냥 가르치고 자격을 주고 내보내는 과정들입니다. 재순을 하거나.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포즈를 내고 네. 그래서 이름을 아예 협회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협회 정관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게요. 하고 예. 또 이 협회 이름으로 사업 제안서도 낼 수 있게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 수련생들이 학교에 가서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은 네. 자기 일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바쁘고. 또 여전히 이제 마음이 바쁘고 자꾸 이쪽 분야 저쪽 기웃거리는 사람은 이걸 하더라도 네. 또 어려운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몰입을 하겠다면 이곳이 하나의 그 어떤 생활 터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이 협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긴 단위지만 또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으로 만드셨나 봐요. 그렇죠. 네. 이 이제 과정이 크게 4가지 과정인데 예. 2가지 과정은 실천 전문가로서의 과정들이고 그 상위 2가지 과정은 이 실천 전문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가 과정들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능력은 또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과정은 굉장히 이제 10년이지만 음. 한 1년 6개월 정도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시험이라는 과정이 이제 네. 거치게 됩니다. 1년은 그 지정 코스, 그 이제 코스웍이라고 할 수 있고 6개월은 뭐 슈퍼비전을 받거나 이론과 필기 시험들을 또 실제 그 이제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하는 네. 그 현장 시험도 치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라이브 슈퍼비전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할 수 있는 단계를 하고 네. 좀 더 이제 성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3년 정도 이 과정을 거치면은 네. 그 시험 과정에 응시할 수 있게 이제 합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드라마 심리상담 전문가. 아하.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련 감독 전문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들을 그거는 또 다른 3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전체 과정이 이제 다 거치려면은 순서대로 온다면 한 10년 정도 네. 이제 걸리는 과정인데 예. 그 이전 단계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심리 상담사, 드라마 심리 전문가 요거는 뭐 한 1년 6개월에서 길면은 한 4년 정도 아하. 이내에 해서 자기가 이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죠. 수련 수첩이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이것이. 공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수련 수첩인데 이 굉장히 글씨가 좀 작습니다. 네. 이제 제작 예, 비용을 조금만 좀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볼 수 있게. 예, 제작 비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예, 이제 만들었는데 네. 왜냐면 이쪽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이 든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돈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면 불안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요. 네. 그리고 굉장히 넓게 배우는데 깊이가 없다는 것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협회에서는 굉장히 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뭔가 적어도 이 1년의 교육 과정을 자기가 자격이 끝나고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은 한 달 내지 2달 내에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을 좀 낮추어서 하는 그런 아하. 과정들이면서도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수련 수첩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이 과정을 만들면서 이제 고민은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이라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경직되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제 또 신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20명 정도만 네. 지금 현재는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마케팅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전에 네. 왜 협회를 설립하면서 네. 협회명을 한국 드라마 심리 상담 협회 왜 드라마로 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6가지 형식이 이제 다 네. 드라마틱한 접근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데서 교육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치유적 접근을 이제 근본적인 목표는 생각을 바꾸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게끔. 네. 그럼 이제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방법의 이제 문제들인데 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지시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듣고 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 답이라는 것들은 1+1은 2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1+2라는 도식으로 문제가 다 제시되지는 않죠. 1+1이 때로는 1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럼 이러한 유연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네. 이런 것들은 인지적인 경험도 해야 되지만 네. 즉 감동이 있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우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알아서 그래 그 이해가 돼. 그런데 그다음 또 세 번째는 그런 인지와 정서가 함께 행동적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체험 중심적 방법이라는 것들이죠. 체라는 것들은 머리만 체는 아니죠. 거기는 정서도 있고 감각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아하.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후각적이고 미각적이고 촉각적인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은 신체적 경험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인지와 정서와 행동적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드라마적인 방법밖에 아하. 없는 것 그래서 같아요. 드라마를 하셨군요. 예. 확실히 정말 어떤 체험이나 또 감동을 하게 되면 오래 기억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험 중심 행하면서 배운다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언어가 있기 전에 행위가 먼저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 엄마 나 나갈게 그러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 나 이제 일어서 걸을 게 걷지 않아요. 네.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된 경험 속에서 걷게 되고 자전거도 타게 되고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 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듣고 답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하.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창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창의는 가장 활발한 창의는 예. 책상에서 나오는 창의가 아니죠. 어허. 이 드라마 심리 상담은 기본적인 형식이 이 공간에서 책상을 없애자는 게 출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창의력 네네, 교육 같은 것도 맞습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일단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첫 시간에 영화를 보여줍니다. 네, 영화 한 편을 먼저 보고 네. 두 번째 시간 이제 2차 시가 됐을 때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네, 좋아요. 예. 일단 지갑 하나만 들려서 내보냅니다. 오. 네, 휴대폰 뭐 가진 소지품을 다 뺐고 일단 한번 내보내요. 네.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느꼈니? 무엇을 봤니? 이제 물어보죠. 근데 대답을 못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무엇을 했니를 물어보기 시작하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아니면 뭐 어디 거닐다고 왔거나 아니면 뭐 담배 피면서 담배 잡다하고 왔거나 심지어 이제 기숙사 가서 자고 왔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질문할 때 그러면 그때 어떠한 생각들을 했니? 어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봤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창의력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즉 네. 창직이 하기 어려운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끼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성공한 아이템들을 보면 그런 것들 잘 느꼈다는 거죠. 네. 소비자 심리를 잘 느끼고, 네. 네, 그다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느끼고, 거기에서 또 다들 출발했다는 공통점들이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실천적으로 어떤 것을 행할 때 성과가 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예. 굉장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라는 장치가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네.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들이죠. 아하. 왜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난과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네. 이 드라마는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게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중에 하나 사례는 이 친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제가 모대학교 학생이 이제 컨텐츠 네. 프로그램을 갔었는데 네. 그 돈의 목적이 뭔지는 몰라요. 네. 그럼 나중에 보니까 네. 굉장히 끊임없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뭘 선택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럼 굉장히 깊은 우울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뭘 안 해요, 이제. 근데 끊임없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이 취업 캠프에서 실제로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네. 장사도 해보고 드라마로. 취업도 해보고, 예. 예. 그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가능한 방법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할이죠. 네. 그럼 역할은 경험해보지 않은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가지는 것들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만드는데 어떤 계획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실패라는 것들은 예측이 되는 것들인데 네. 그럼 문제는 이것을 이제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그렇죠. 것들이죠. 그게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게 드라마틱한 경험이들이라는 것들이죠. 그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드라마틱한 경험은 사실 수업에 적용해보고 싶지만 네. 그 학교의 공간,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제약받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창직 활동을 구현하는 데서 많이 제한점이 있는데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거든요. 왜 드라마틱한 게 창직에 필요할까?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 드라마틱한 걸 하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게 공간을 첫 번째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이요? 네, 그러니까 예. 공간, 환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이란 정해진 메시를 생각하지만 그렇죠. 실제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색깔입니다. 색깔은 색깔? 네, 네. 사람들은 모든 걸 색깔로 표현합니다. 말로도 표현하지만 네. 일부 자기들의 옷의 색상, 타이의 색상 이런 색깔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소리입니다. 소리의 어감, 억양, 높낮이 이런 것들로 많이 느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아지를 웃으면서 부르면 큰 소리를 내면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화내는 표정이지만 부드러운 목소리 부르면 옵니다. 아. 실제 실행해 보시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네. 약간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실루엣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림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실천적인 어떠한 그 심리 상담이긴 하지만 그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드라마틱한 걸 접목시키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요소는 저희 교육의 전 분야에서 많이 맞아요.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해박하시네요, 진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네. 사실 근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이 수령 기간,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거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얘기할 확률이 10년이면 큽니다. 정말 길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저희 그 배우는 구조를 보면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0년입니다. 딱 10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진로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할 수 있다라고 인증받는 데까지만 해도 10년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창직이라는 걸 준비했다면 자기 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10년이라는 시간 정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10년 법칙이라는 것들도 있고 또 이 그렇죠. 안에 10년이라는 것도 분석을 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랑 비슷한 네. 결과를 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시간이군요. 다만 이제 네. 이제 팁을 조금 드린다고 한다면 네. 이제 심리 상담 관련돼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부 과정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거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현재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뭐 드라마틱한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실 텐데 그 요소 안에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 정도까지 되는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면 아 이분은 10년 수련 과정 중에
예,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하고 오신 거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는 데 쉬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협회의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네.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협회의 이제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교육 과정들에 있어서 네. 사람들이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철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련생들이 들어올 때 이 일에 뛰어들 때 저는 이 일을 지금은 하지만 이걸 천직이라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언제든지 네. 바뀔 수 있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게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법이다. 그럼 지금 당장 네가 이걸 선택한 것은 하나의 이것을 네 삶의 도구로 봐라. 아. 예. 즉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라는 것들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업의 개념이 필요하다. 업이라는 것은 누가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업이 만들어지고 직장을 결정을 해야 되지. 즉 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 네. 또 다른 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직장을 선택을 이제 그렇죠. 하는 것들, 직장을 예. 선택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업을 결정해라. 업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떤 하고 싶은 의미를 두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고 뭐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이 되면 또 좀 싫어지는 예,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는데 일이 되니까 노래가 싫어질 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평생 동안 잘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좀 불안감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 제자들이 잘하는 거 보면 저것이 언제까지 저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업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의미를 둬라. 의미. 예. 예. 의미라는 건 두 가지다. 음? 하나는 너 삶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 네. 그다음에 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너도 살면서 누군가 도움, 어떤 공동체 의식, 공동 창조라는 이 기본적인 철학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네. 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암벽밥솥이라도 일정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항상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또 소스가 자원이 될 수 있고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철학을 저는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 이제 예방 분야로서 네. 지금 현재도 뭐 학교라든지 많은 곳들이 수요는 거의 굉장히 이제 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조절이 좀 실패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일에 좀 허덕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개인 전문가도 밥을 먹고 살면서 그냥 무조건 헌신할 수는 없죠. 네. 그건 자기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다루는 방법들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와 자기 가족의 책임도 지면서 사회에 공헌해서 이 드라마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뭔가 사회의학이라는 개념. 우리 사회에 개인이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 이런 두 가지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의학이라는 아주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이제 발전 방향을 좀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텐데 네네.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그 협회라는 것들이 이제 이것을 만들 때 협회에 돈을 이래 축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협회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모임이 돼야 되지. 네. 여기서 자본이 형성되면 문제가 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소유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긴 저도 하죠. 예. 이제 이 협회를 만들 때 그냥 인큐베이팅 자금으로 한 몇천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공간을 만들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강의가 어디서 나갈 때 수입의 10% 정도를 협회에 세입을 시켜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그 간사 정도의 급여가 나갈 정도. 네. 아직은 뭐 턱없이 이제 부족하긴 한데 예. 그런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협회가 뭐 별도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근데 그 화요 심리극장은 뭔가요? 예, 하유심리극장은 제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꿈을 꾸고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네. 어떤 내남자가 예.
제가 여기 오려면 일을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받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많이 받는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몇몇 레벨에 이제 있는 전문가를 가려면은 한 세션당 한 20에서 3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뭐 저한테도 그렇게 살짝 와야 되고 네. 개인 상담을 받을 때.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거 뭐야? 돈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 경험을 가질 수 없다면은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이 내가 가진 이제 재능을 좀 내놓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화요일에는 2만 원만 내면은 네. 자기 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의 10분의 1 정도 예. 가격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시간을 이제 오전하고 저녁 시간에 제한 없이 이제 올 수 있게끔 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담 비용을 이제 2만 원인데 내가 한번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들은 네, 내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 삶의 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자. 예. 그래서 물론 이 용어는 제가 결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이 드라마를 만든 모레노라는 선생이 이제 만든 용어인데 네. 그러면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온다면 1만 원으로 내려주는 구조예요. 어머. 오. 와, 진짜 괜찮네요. 네. 예. 그래서 적어도 돈과 시간에 제한 없이 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 이제 문화처럼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기 삶을 좀 반추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상담 문화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진행을 이제 해보자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횟수가 한 340회 정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와. 됐는데 약간 부담은 되기는 해요. 네. 매번 이 고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데 아. 앞으로 이게 뭐 언제 얼마까지 진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삶에서 목표는 그다지 좀 안 두는 편입니다. 예, 그것이 나의 이제 발목을 잡으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한번 해보고 뭐 또 제 후학들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바톤 터치를 해서 저도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구조인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그러게요. 내 삶에서 네가 뭘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 이거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볼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꿈은 이제 이 가르치는 일을 누군가가 이제 해야 된다면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네. 이 전국을 다니는 유랑극단처럼 이동식으로 이걸 정말 열고 좋네요. 싶어요. 근데 예. 지금 그것이 이제 아주 말이 씨가 된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화성하고 수원, 오. 양평하고 이제 그 용인, 이 이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프로그램 이제 순회를 하면서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역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노는 공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노냐? 사람들이 그 공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특히 공연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공연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공연이 그렇죠. 아니면 그 공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그분들은 공간을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운영하시는 데서 가장 힘든 게 공간이 고정 비용 때문에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쇄되는 역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연극을 활용한 그러니까 연극도 뭐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연극도 배우면서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연극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연극인들이 이제 대신 이제 같이 해주게 된다면 이게 이제 수익적인 모델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 모델로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 굉장히 지금 연극 전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또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교육 연극이나 연극 치료 쪽에 이제 사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 확장이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주로 상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드라마 심리 상담이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이슈도 다루기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회적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제가 지금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이런 사회적인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역할, 하나는 이제 집단의 역할이라는 것들이죠. 네. 예를 들어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모이면은 이건 집단 역할이죠. 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교육 전문가의 다양한 개인적인 역할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역할을 주로 다룹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집단의 역할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로서의 역할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역할들, 또 뭐 방송인으로서의 역할들, 뭐 또 교사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이슈들을 또 다루고 보는 작업들도 전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좀 추진 중에 지역 사회에 가서 그 지역 사회에 뭐 예를 들어 재개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그걸 다루어주는 거. 예전에 이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뭐 낙태라든지 또 그 국가 폭력, 또 세월호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도 이제 드라마 심리 상담의 또 하나의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수요가 아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냥 지금 이 일을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계획이기도 네. 하면서 네. 첫 번째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이제 제 일이니까 뭐 이건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련생들을 이 상담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게 뭔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는 있어요. 네네. 이걸 어떻게 이제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결국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상품화가 돼야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는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학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외국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상담소를 열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교육 제안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체계화된 틀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능은 가르쳐 줍니다. 네네. 상담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서 묵고 살아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전달되지 않으면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저로서는 지금 가장 좀 큰 고민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그 기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실 또 그 경험도 없었고 그런 제 방식대로 했는데 좀 전문가에서 좀 더 특별하게 그렇죠. 좀 필요하죠.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하요극장도 네.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알리지를 않고 있어요. 못하고도 있고, 네. 첫째 이제 방법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좀 보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고민을 이제 안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또 홍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도 함께 하시면서 네네. 느끼신 것도 많았을 것 같고 직업적인 전망이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드리기에는 네.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상담 전담 아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심리 상담 쪽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분야를 하시던 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일들이 창조적인 변화와 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즉 적용과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과 실천을 통해서 창조적인 변화나 도전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 만들어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분명히 맡기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적용과 실천에서 맡기시는 것보다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과 실천이 지금 현재 이 드라마 심리 상담가라는 직업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듯이 저희가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시려는 일들을 검증해보고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참 잘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체득하고 진정한 의미를 느끼면서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한국드라마심리상담협회 최대원 회장 그리고 크레벤지식 서비스 조양호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직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직업에서도 창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내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해보는 것도 창직 과정의 반은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